안녕하세요. 유체이탈 하게 되면 가게 되는 차원 중에 낮은 차원일수록 두려움을 바탕으로 세계가 구성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겪었던 무서웠던 유체이탈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토요미스테리 전설의 고향 기억하시나요?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0년 전쯤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방송으로 공포에 관한, 특히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재현했던 방송입니다. 그게 나왔다만 하면 신나서 보곤 했는데 아직도 그 당시에 무서웠던 것들은 기억이 나는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이런 귀신이나 악마처럼 공포물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귀신 얘기를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끝은 알 수가 없죠. 인간은 죽음 이유가 뭔지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탐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탄생한 것들, 우리 정신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 그것들이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진 않지만 아스트랄계에는 실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거쳐 그런 두려움의 대상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불안과 공포의 산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두려워하는 분에게 이게 왜 무섭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이유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죠. 라고 하실 건데 이처럼 이런 죽음에 관한 두려움은 집단 무의식과 카르마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전 살면서 귀신 같은 거를 무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그런 무서운 귀신 같은 거를 만나는 경험이 솔직히 손에 꼽을 만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걸 만나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무서운 경험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유체이탈하게 되면 정말 뜬금없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귀신 얼굴 같은 게 둥둥 떠서 저한테 온다든지 아니면 정체 모른 검은 형상을 한 것이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든지 이런 걸 보긴 하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저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펜을 보고 아 저건 펜이네 하는 그 정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들은 무서운 경험으로 남아있진 않아요. 보통은 그냥 관심 없는 모드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호기심 폭발하는 날에는 가서 안녕 너 나 보여? 하면서 막 말 시키고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귀신 이런 거는 저한테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귀신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런 얘기 아니니까 죄송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경험입니다. 제가 살면서 공포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곤충 날개 공포증이었고 하나는 물속에 사는 식물 공포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막 공개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하위 차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늪이나 물속에 사는 식물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특히 맹그로브요. 맹그로브란 강이나 바닥, 진흙에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그냥 강이랑 식물, 나무 등의 자연은 정말 사랑하는데 이 둘이 결합된 상태는 왠지 무서웠습니다. 그냥 물에 자라있는 식물을 보는 것도 무섭고요. 저런 데 빠지면 대박이겠다. 완전 질퍽거려서 발 빠져들어가고 식물 뿌리 득실거리고 막 완전 무섭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막 즐겁게 있다가도 저런 게 머릿속부터 보이면 그냥 바로 시선을 회피하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한번 제가 그런 맹그로브 있는데 다리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리 건너기 전부터 완전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 나는 이걸 못 건넌다. 오늘 못 간다. 막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어쨌든 가야 되는 상황이라 꾸역꾸역 걸어가긴 했어요. 근데 다리가 정말 무거웠고 그 양쪽에 펼쳐진 나무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건너고 나서 너무 긴장을 했던 나머지 나중에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 당시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얘기할 거는 제가 유체이탈을 통해서 겪었던 그 맹그로브에 대한 무서웠던 경험인데 제 유체이탈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라 저한테는 매우 고마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체투사가 숙달되다 보면 유체투사를 일부러 시도를 안 해도 유체가 저절로 몸 밖으로 나가지고는 합니다. 저절로 의식 깨기가 되는 거죠. 어쩔 때 제 주파수가 낮아서 그냥 피곤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날 유채가 나오고 싶어서 막 들썩들썩 거릴 때가 있어요. 유채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런 날 제가 주파수가 낮아져 있을 때는 아, 유채 이탈하기 싫은데 이러다 완전 나가질 빌인데 하면서 잠에 듭니다. 그러면 10이면 10 유채 이탈 경험하고 10 중에 9를 낮은 차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유채 투사를 했는데 평소처럼 집을 나와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깜깜했어요. 달빛 하나 없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속을 날고 있는데 원래 상위 차원을 여행할 때는 보통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막 아이같이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하위 차원을 경험할 때는 기분이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표정이 있다면 정말 이런 상태로 여행하는 기분? 그런 기분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 바다가 있었어요. 깜깜한 바다가 있는데 그 앞을 쭉 날아가니까 바다에 보이는 것은 온통 식물로 꽉 차 있는 그 맹그로브들이었습니다. 아스랄체는 감정체죠. 그때 완전 띵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방문하다니? 갑자기 완전 싸한 느낌이 들더니 아 저기 가기 싫어를 바로 생각했습니다. 곧 숨막히는 공포가 엄습해오고 숨은 안 쉬지만 그때 마치 중력이 생긴 듯 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나는 위로 날아서 벗어나고 싶은데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위로 안 날아져지고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그대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충 하위천의 느낌 아시겠나요, 여러분? 평소에는 맹그로브를 완전 잊고 살았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걸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극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3번이나 더 또 다른 늪지대 투어에 당첨이 됐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집 밖을 나가니까 약간 밝은 숲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경험보다는 좀 밝고 색도 있었어요. 저한테 친근함을 주려고 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숲을 날아다니는데 어쩌다 밑을 내려다봤는데 저 밑에 완전 사방팔방으로 물과 맹그로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갑자기 또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제 몸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다 말고 갑자기 떨어져서 그 물과 가까워지면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발이 들어갈 듯 말 듯하게 그 물에 닿았다가 그러면 저는 또 힘내서 낑 하면서 올라오고 또 몸이 무거워지고 또 그 물에 닿고 또 낑 하면서 올라오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내가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자석 같은 힘이 나한테 끌어당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라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 그건 너무 싫더라고 해서 노노 나는 갈래 하고 그냥 바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경험까지 하고서는 와 이거를 또 만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의지가 저에게 반복적인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극복하고 싶다면 내가 상황을 제공해 줄 테니까 도전해봐라 라는 느낌이었어요. 공짜로 영화표 줄 테니까 무서운 거 보러 와라 그런 느낌 있죠. 이때부터 내 잠재의식에 왜 그런 공포가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엄마가 저렸을 때 연못에 있는 식물을 본다든지 아니면 비바람 치는 날 비에 젖어서 막 펄럭거리는 나무를 본다든지 하면 저런 거 무섭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영향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맹그로브 투어가 당첨이 된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험으로는 제가 집 밖으로 나갔는데 새벽 밝기 정도였고요. 온통 물밖에 없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아스트랄계에서는 뭔가를 보게 되면 직감적으로 해석하고 생각을 전달받는데 딱 그때 들었던 생각은 네가 이런 걸 평소에 무서워했으니까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라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았고 바로 하강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그 물속으로 들어간 아스트랄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고기가 된 것처럼 신나서 돌아다녔어요. 우리는 물론 형체가 없는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쉴 일이 없고 물이 실제로 찰랑거리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저 물같이 생긴 홀로그램 같은 겁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면서 아 물속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물고기는 이런 느낌이구나. 맹그로브가 있는 물도 이런 것과 다르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니 엄마가 이러이러한 게 무서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뜬금없이 엄마 이런 거 무서워? 라고 하니까 무서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엄마가 그런 거 진짜로 무서워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엄마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게 나한테 어떤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맹그로브 경험. 이날도 역시 집 밖으로 나갔는데 산과 강이 펼쳐진 굉장히 경치가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시야가 굉장히 좋았고요. 저 멀리까지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야가 좋을수록 차원이 높습니다. 밑에 산골짜기에 집이 드문드문 보였고 굉장히 외국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마을을 날아서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또 밑에 강에 맹그로브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때는 거부감이 그렇게 심하게 들진 않았고 한 거부감이 원래 10 정도였다면 1 정도 드는 상태? 그래서 내려가 봐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내려가 보니까 식물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되게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물속에 넣어보고 그 느낌을 느껴보았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상할 거 없이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는 맹그로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스트랄계에서 또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전엔 그저 무서워서 피해갔던 것들이라면 지금은 그저 신기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물속에서 그렇게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거에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게 왜 무서웠지? 하면서 막 혼자 웃겨하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하위 차원이라고 해서 다 귀신 나오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죠. 본인이 두려워하는 본인과 관련된 것을 경험합니다. 본인과 관련된 것을 보기에 본인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위 아스트랄 차원은 내가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계를 구성하여 보여줍니다. 본인이 현실을 창조해내고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그 대상에 있음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자라면서 부모님, 주변인, TV 등의 매체, 학교, 나의 어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등등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 것들은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안 좋은 것, 두려운 것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현재로 끌어오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미래에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죠. 또 잘 생각해보면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져 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엄마 또는 아빠가 걱정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엄마나 아빠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위로 또 올라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어져 있죠. 다 세대를 거치면서 무서움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과 연관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는 것의 근원을 찾아가 본다면 결국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머리 감는 중에 귀신 나오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투자한 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자친구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남자친구가 딴짓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등등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이게 나쁘다라고 인식이 된 것은 미래에 또 일어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진동하며 에너지 제공을 하면서 이 우주 전체로 그 에너지를 보냅니다. 결국 내가 보낸 그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반복적인 생각, 강력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에너지가 쌓이고 충분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든 그것은 물질의 형태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신 에너지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생각, 감정을 통해서 보낸 에너지가 어떤 물질의 형태로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스트랄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불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와 틀렸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나는 외면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그 대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나입니다. 그 대상을 싫어한다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난 이것을 피하기 위해 숨으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나를 알아차리고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나를 잘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닌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게 나로부터 나왔다면 나에게는 그것을 괜찮은 것으로 만들 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귀신 볼까봐, 엘리베이터를 탈까 말까, 계단으로 올라갈까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그 생각을 하는 와중에 실제로 귀신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현재가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막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아무 일도 없다, 괜찮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그것을 마주하게 됐을 때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과 싸워왔구나를 알게 됩니다. 나와 한참 멀어져 있던 그것에 한 걸음씩 발을 디디며 가까워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성장해 있습니다. 내 노력은 결국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감싸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서운 꿈이나 무서운 유체이탈 경험은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뭐를 두려워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알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고마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더 큰 사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